어쩌다가 아토피 피부염을 왜 전문으로 네, 지도 교수님이 아토피 피부염 하셨어요. 큰 뜻이 있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. 아이고, 큰 뜻은 뭐 다 있죠. 그러고 나면 큰 뜻이 생기는 거죠. 생겼죠? 있습니다. 저 혼자 알고 있을게요. 안녕하세요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아토피 피부염은 특히 이제 겨울에 악화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. 이제 겨울철이 뭐 건조하고 습도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악화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피부 질환입니다. 이 아토피 피부염을 정의하자면 이 아토피 피부 발음이 어려워요. 자꾸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. 보통 이제 어릴 때 시작해서 뭐 성인기가 되면 보통 좋아지는데 요새는 이제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요. 특징적으로는 그 특정 부위에 이제 그 피부염이 잘 생기는데 접히는 부위 목 같은 경우 혹은 팔, 다리, 사타구니 이런 부위에 잘 생기고요. 이제 급성기에는 뭔가 가려움증과 피부염 그리고 진물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만성이 될수록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착색이 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특징적으로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이 가려움증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. 오늘은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이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제 아토피 피부염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요.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의 이상.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보호막이 되게 잘 이렇게 저희 피부를 감싸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피부 장벽이 조금 안 좋아서 뭔가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구멍을 통해서 뭔가 알레르기 물질 혹은 뭐 세균, 미세먼지, 곰팡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피부 안쪽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피부염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면역학적 이상인데요. 아토피, 알레르기 이러한 뜻은 보통은 이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특정인에게 이상을 일으킬 때 이러한 것들을 알레르기라고 저희가 정의하거든요. 이러한 계통의 질환이 알레르기 비염, 천식,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보통 그래서 이러한 피부 장벽의 이상과 면역학적 이상은 대부분 유전이 꽤 작용을 하고요. 부모님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유전적 요인 외에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보면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하는 개, 고양이 털, 음식물, 흡입 항원 등이 있고요. 특히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대표적인 흡입 항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담배라든가 대기 오염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추운 기후 그리고 건조한 기후 이러한 것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고요. 스트레스,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민감하게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? 제가 이제 원인적인 게 피부 장벽의 이상과 면역학적 이상을 말씀드렸잖아요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각각을 해결하면 되는데요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보습제입니다. 뭐니 해도 자꾸 보습제가 나오지만 어쨌든 피부 장벽이 송송송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습제를 여러 번 바르게 되면 이 구멍을 막아주고 뭔가 보호막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크림 이러한 것들을 바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샤워할 때 신경 써서 하는 건데요. 간혹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든가 그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샤워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샤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렇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루에 한 번 뜨거운 물 말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5분 내지 10분 미만으로 하시고요. 약산성 비누, 너무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보다는 미끌미끌한 그러한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샤워 직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을 보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습기를 트는 것과 온도를 잘 조절하는 건데요. 특히 겨울철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, 실내 온도 18에서 20도, 그리고 실내 습도 50에서 60% 이러한 것을 잘 유지해야 피부 장벽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면역학적 이상,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피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.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, 침구를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다.
그냥 그건 빼야지. 진먼지 진드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침구류를 55도씨 이상의 물로 세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. 먼지 제거하는 청소기 있잖아요. 그런 침구류, 그런 걸 자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음식물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. 사실 이 그 음식물이 어렸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 원인이 되는 건 맞는데요.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음식물에 의한 피부염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음식물을 제한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물 테스트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정확히 전문의의 테스트를 통해서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과하게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유가 좀 일으키는 것 같다 해서 우유를 다 끊거나 혹은 이런 걸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서 확실히 그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옷은 면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고 나일론이나 울 같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무엇인지, 왜 일어나는지,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. 이런 것들을 다 해도 심한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. 물론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약을 단기간 복용을 하면 증상이 확 완화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끝.